지난주에 뭐 많이 배웠죠? 뭐 배웠어요? 자, 여기 봅시다. 지난주에 배운 게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걸 배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 관리죠. 여기 이제 뭐예요? 정보. 무슨 정보예요? 뭐죠? 지적 정보. 자, 지적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이게 생각나야 됩니다. 사실, 관계, 진행 공식. 자, 우리가 첫 번째 뭘 배웠어요? 지난주에 주체 배웠고요. 주체. 항상 이제 뭐예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주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체가 뭐예요? 후라는 뜻입니다. 후, 누가. 자, 우리 민법의 주체는 누구예요? 권리주체로서. 요거죠. 권리주체. 민법은 인이죠. 인. 인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 그래서 권리주체. 민법은 인이지만, 자, 우리 주체는 뭡니까? 여기는 주체가 뭐라고 써놨어요? 국가가 주도가 돼요. 여기에서 최고 상급 관청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자, 지난주에 잡은 게 지적소관청이란 이렇게 붙이면 뭐가 돼요? 다 까먹었죠?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서울시장은 제외에 포함이에요. 제외, 부산시장은 제외,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장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객체가 있죠. 객체. 객체라는 것은 이것은 하수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게 대상은 뭐예요? 지적. 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토지죠. 토지. 토지를 어디에다가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적 공부. 그렇죠. 지적 공부.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한다고 그래요? 등록. 그래서 등록.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뭐예요? 지적의 3요소. 자, 세 번째 목적이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보호다. 소유권 보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처음 오신 분이나 기존의 수강생들이나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객체, 목적. 목적 중은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여기가 포인트죠.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다. 자, 소유권 보호는 뭐예요? 바로 소유지적. 무슨 지적이죠? 법지적. 그래서 항상 일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스타트,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몇 페이지를 펼치자면, 자, 몇 페이지 강의 노트. 자, 20페이지에요. 테마 3번 여기서부터 나갈 차례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어 봐요, 이제. 자, 거기에다 딱 펼쳐놓고 거기에다 필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정리하는 이런 패턴이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테마 3번이 뭐라고 나왔죠? 토지의 등록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여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려 먹어보죠. 토지 등록. 여기에 단위를 붙였어요. 뭐가 될까요? 필지. 그래서 밑에 이제 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갑니다. 자, 가로 1번에 뭐라고 써놨죠? 필지.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이렇게 이제 필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자, 첫 번째, 거기에다 토지, 등록 단위다 라고 하나 자기가 써봐요. 이제 자기 하해야 되니까. 자, 강의 노트에다 자기 정을 들어요. 정을 들어놓고 자꾸 추가하라고. 살을 붙여나가요. 그럼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종된 토지냐, 주된 토지냐? 주된 토지다. 자, 세 번째는 인위적 개념이다 라는 거. 임의적 개념. 자, 네 번째는 소유의 관점이다. 소유의 관점. 그래서 소유의 관점이라고 기억해두고, 다섯 번째, 법적 개념이다. 그래서 5개 개념이 적석에서 우리가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무슨 관점이에요?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 여기 뭐죠? 법.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 지적, 법 지적.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의미를 잡아봐야 돼요. 요 필지 밑에다가 뭐예요? 여기 사람에 갖다 대면 이렇게 써놔요. 뭐에 해당되죠? 적자에 해당돼, 적자. 자, 우리 양자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양입지를 배우게 돼요. 그럼 필지라는 것은 적자고 양입지는 뭐예요? 양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고 요 옆에다 25일 때 학교론에서 출제됐고요. 자,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핵지가 아니라 보다 요거는 필지라는 거야. 필지. 자, 여기 이제 딱 적어놓고 이제 감을 한번 잡아봐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딱 써놓고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적어서 자꾸 익혀나가는 겁니다. 자, 색깔을 검사해봐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자, 이제 색면 검사 좀 해봐요. 자, 이거는 무슨 색깔로 썼죠? 노란 색깔. 요게 이제 뭐예요? 이거는 주유소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주유기가 돼요. 자, 주유기가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지붕을 씌워요. 여기에 이제 파란 거예요. 뭘까요? 이게 주유소 캐노피가 돼.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지하에다 탱크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뭘까요? 유류 저장 탱크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흰 거는 뭡니까? 바로 필지라고 그래. 필지. 여기 노란 거가 몇 개예요? 2개죠. 하나, 2개죠. 요게 뭐라고? 핵지라고 그래. 핵지. 경제활동을 두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핵지라고 그래. 그러면 법적으로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경제적으로는 2 핵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필지와 핵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핵지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자, 여기 이제 여자예요. 자, 앞모습이 별거고 뒷모습이 별로다. 그건 뭐라 그래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그래. 설상가상. 요거는 이제 앞모습이 뭐 억복돋고 뒷모습도 보면 금삼첨화야. 근데 뒷모습은 아름다운데 앞모습이 별로예요. 뭐예요? 이게 배신자가 됩니다. 배신자. 여기에 대해서 뭐 앞모습 뒷모습이 멋있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뭐예요? 염정숙이야. 염자가 동생입니다. 신하고 염정숙 진짜 어우 뒤에 주변들이 남자들이 다 따라다녀요. 뭐 별 관심이 없었고 저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배신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핵지하고 필지는 관점의 차이야. 그러면 요 핵지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야. 이때 활동은 뭐예요? 경제 활동이거든. 그러면 핵지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경제적 개념이 된다는 거야. 필지는 무슨 개념이 되죠? 법적 개념이 된다는 거. 자, 이게 뭐 요거는 그러면 요 주유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물이가 됩니다. 주물. 요거는 좀 뭐예요? 종물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물과 종물은 분리처분이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그러면 봐봐요. 상식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물하고 종물의 처분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임의규정이라고 그래. 자, 임의규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이 강행규정이 돼. 이거는 다른 특약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임의규정은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유효,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봐요. 임의, 여기 뭐예요? 특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서도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힌트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상인관계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럼 상인관계는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논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임의라는 것은 특약의 의미 있어. 한번 우리가 봐봐요. 등기법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읽어봐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다음 중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뭘 골라라? 특약, 약정, 합의를 골라라. 등기법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과 공시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논리가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읽어봐요. 여채권. 여채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임의규정. 읽어봐요. 임의 뭐예요? 특약. 유치권도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저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뭐 자세한 사례는 뭐예요? 우리 기능한테 배우고요. 박긴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뭐다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특약이야. 그러면 주물과 조물은 분리처분이 가능 불가능? 가능. 무슨 규정? 의미 규정. 그러면 주물과 조물은 특약에서 분리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야. 나중에 헷갈려요. 요거 두 개를 좀 외워요. 읽어봐요. 상, 임. 읽어봐요. 유, 임.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서만 이제 속전속결로 좀 문제 탁탁 숙제해야 돼. 읽어봐요. 상임, 유임. 상임관계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유치권은 임의규정. 그렇게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주물이 이제 어디로 연결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된 권리. 이 정물은 뭐예요? 정된 권리. 자, 주된 권리가 처음 가면 이것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걸 뭐라고 그래? 수반성이라고 그래.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한다. 뭐예요? 그게 부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된 권리가 전부 소멸해요. 종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읽어봐요. 상임 읽어봐요. 주, 요게 정, 주정의 관계야. 그럼 결론적으로 상임관계만 독립해서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소멸이야. 이게 소멸하거든. 그래서 말씀드렸죠? 주와 종의 관계를 또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재부팅해 놓고 그럼 결론적으로 주물과 조물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고 요 파란 게 뭐예요? 캐노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때 이게 뭐예요? 비행기죠. 비행기와 앞에 조정석에 이렇게 유리로 쌓은 게 있죠. 조정석. 그걸 캐노피라고 그래. 주의수에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씌워놔요. 만약에 벽이 있으면 어때? 유류가스가 차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등기법으로 연결돼. 주의수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이게 뭐예요? 유류 저장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원칙은 토지에 부합된다면 유류 저장된 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유류 저장된 것과 독립된 구성 부분이라면 그때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을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그림에서 뭐 읽어봐요. 뭐예요?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여기 대비되는 개념이 이용과 활동의 관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핵지.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결론.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고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뭐예요?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는 무슨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 관점의 차이라는 거. 그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요거는 몇 필지인지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자, 요거는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여기로 보세요. 자, 주체는 누구예요? 국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장난을 쳐볼게요.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며 지행학상 개념을 지칭한다. 어때? X. 지행학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인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 요거는 뭐라고 써놓은지 한번 봐요. 뭐라고 써놨죠? 암기. 무조건 우리가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러느냐? 숙지하라. 이해하라. 그 다음에 암기하라. 암기는 무조건 에너지 없이 외워야 돼. 여기 봐봐요. 주체는 누구죠? 국가, 객체는 대상,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자, 몇 녀석? 지적의 3녀석.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무조건 암기하라. 암기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숙지가 아니라 무조건 출발점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면,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뭐예요? 계속적으로 읽어봐라. 뭐라 그래? 숙지라고 그러지. 암기라고 안 그런다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필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5개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며 주된 토지며 인위적 개념이며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두 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방부여지역의 소유자, 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 현강편 딱잖아요. 소유자. 그 소유자 자리라는 걸 현강편 쳐놓고 거기에다 뭐예요?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얘 소유자가 별표 하나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용도가 동일 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 줄 쳐놓으세요. 연속. 자, 토지로서 구획된 하나의 집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줄 쳐놓고 인위적.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상 등록단위다 줄 쳐놓아요. 단순한 거지만 이런 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나가야 되고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의 승인 요건. 필지의 승인 요건 옆에다가 이렇게 자 강의 노트니까 자기가 이렇게 두 개를 딱 써봐요. 자 필지의 승인 요건 옆에다가 어떻게 써놓냐면 가지를 두 개를 펼쳐서 자 두 개를 딱 펼쳐놔요. 필지의 승인 요건 강의 노트 옆에다가 자, 성립 요건은 뭡니까?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출발합니다. 자, 몇 필지죠? 두 필지.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한 필지로 하는 게 이게 합병이죠. 그럼 여기가 소유자고,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건보랍니다. 자, 그러면 건보라, 소유자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동일해요? 소유자 동일이네. 그래서 동일성이라고 하나,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일단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또 써봐요. 자, 건보라. 몇 필지가 있어요? 세 필지. 그럼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연속돼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성? 연속성. 그래서 집안의 연속성이 돼. 집안이 아니라 집안의 연속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소스를 가져와야 돼요. 소스가 뭐예요? 바로 영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하면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깔끔하게 써놔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가 해야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된다. 자, 합병의 성립 요건은 별표 3개 넣고 이 자체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 3년 굶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꼭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가 되죠?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또 한번 설명을 잡고 써라는 것은 깔끔하게 써요. 자, 이 정도면 올해 제가 많이 변했어요. 글씨 잘 써주는 거. 요즘 그래서 어깨가 마비가 와요. 왜 그럴까요? 힘을 너무 빡빡 줘서. 아, 진짜요. 마비. 어제도 11시간 수업을 했거든. 종로에서. 그래서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글씨를 잘 쓰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깨가 마비가 돼요. 요즘. 마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일부 1처제. 일부 1처제가 뭐예요? 웅얼거리네요. 하나죠. 와닿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일부 1처제. 일부 다처제가 아니죠.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일물 일관주의. 이게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 그래서 이걸 일물일건주의예요.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건보라입니다. 건보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럼 배종기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물건이죠?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배운 게. 그럼 잘라가야 되겠죠? 잘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차? 분할 절차. 그게 분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분할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읽어봐요. 일물 일건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건보라가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토지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해 줄 수 있느냐?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그럼 읽어봐요. 영입물건은 읽어봐요. 일물일건주의의 애외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 애외. 그래서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가져옵니다. 자 봐봐요. 이제부터예요. 자 잘 이해해봐요. 몇 필지예요? 자, 두 필지죠. 소유자는 동일해. 건보라도 두 필지는 동일해요. 건보라가 요 필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뭘 설정해놨다? 전세권. 여기는 재산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전세권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잖아, 전부. 그죠? 전부. 두 필지가 있으니까. 전부. 여기는 뭐예요? 재산권 전부. 그럼 결론적으로 건보라가 요 두 필지를 합병하려고 그래요. 합병했습니다. 자, 이제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요 전세권 재산권은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일물일건주의 A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봐봐요. 전부였다가 합치니까 어때요? 전세권 일부죠. 가능 불가능? 가능. 요것도 지상권 전부였죠. 근데 합치니까 부동산 지상권 일부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다시 따라옵니다. 내려왔어요. 전세권을 두 자로 뭐예요? 걸리죠. 지상권도 걸리죠. 그럼 다시 올라가 봐요. 읽어봐요. 전세권, 지상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다르잖아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다르잖아. 공통점 뭐예요? 걸리죠. 그럼 가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소유자만 동일하면 되지.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를 그래서 별표 하나가 들어간 거야. 그 밑에 하나 써놔요. 자, 소유자 밑에다가 권리관계 X라고 써놔요.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요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영입물건. 영입물건이죠. 그럼 읽어봐요.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영입물건끼리는 합병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 돼요.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하나의 물건에는 뭐예요? 하나의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 일물일건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다? 영입물건이다. 영입물건은 읽어봐요. 일물일건주의마다 A로서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 불가능? 가능. 아,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자꾸 따져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숙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이제 그런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의 성립 요건, 무조건 암기라고 그러네 이제. 성립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 말은 뭐의 성립 요건이다? 합병의 성립 요건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강의 노트에 딱 정리가 돼서 이제 기본서를 자기가 일독할 때 요게 이제 포인트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 여기가 이제 대예요. 대가 뭐예요? 지목이죠. 주차장입니다. 몇 필지죠?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지목이 다르니까. 뭐가 동일해야 돼? 지목이 동일해야 되는. 그럼 지목이 다르면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구로동이고 여기가 가리봉동이야. 구로동과 가리봉동은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동이에요? 법정동. 지방부여직에서 무슨 동리가 동일해야 돼? 법정 동리가 읽어봐요.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축척이 500분의 1이고 500분의 1이고 600분의 1이다. 축척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축척이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겠죠. 축척이 다르면 읽어봐요. 합병도 불가능, 필지도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축척도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래서 결론 읽어봐요. 동일성.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 아, 그렇구나. 거기까지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마무리를 딱 해주셔야 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같은 날이 참 좋은 날이네요. 봐봐요. 자, 설명을 더 들어봐요. 누구죠? 공주. 공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공화가 있어요. 자, 공주가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아저씨. 그래서 공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여자가 있으면 누가 있죠? 남자. 그러면 뭐예요? 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 있죠? 그러면 쥐하고 고양이는 어때요? 앙숙이죠. 그러면 고양이는 왜 쥐를 잡아먹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고양이는 왜 쥐를 잡아먹어야 돼? 배고파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배고파서 이러더라고. 왜 잡아먹어야 될까요? 자, 쥐는 뭐예요? 자, 고양이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이 그렇게 타고났어. 운명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야 돼. 왜 쥐를 잡아먹어야 돼? 고양이는 눈이 야행성이야. 눈을 보호해야 되거든. 근데 쥐에 뭐가 있느냐? 그 성분이 있어. 그 성분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읽어봐요. 이게 타우린이야. 타우린. 자, 그러면 우리 눈이 안 좋으면 뭐 잡아먹어요? 쥐 잡아먹어. 쥐는 잡아먹을 수 없죠. 근데 우리 음료수를 먹으면 돼. 그게 바카스야. 바카스에 뭐가 있다? 타우린. 선생님, 저는 바카스를 싫어해요. 그럼 질근질근 씹어 먹어. 오징어. 오징어의 하얀 게 그게 바로 타우린 성분이에요. 그 타우린 성분 타는 냄새가 바로 오징어 타는 냄새거든. 그럼 우리 걱정은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두워. 그러면 이제 오징어 한 마리 가져가서 그 타우린을 먹으면서 씹어 먹으면 눈이 번쩍번쩍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징어에는 무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타우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에 갈 때 혹시 거기서 2병 정도를 챙겨가요. 중간중간 눈을 좀 먹어보면 눈이 순간적으로 회복은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찔끔찔끔 먹어서 눈이 회복이 돼. 그게 바로 무슨 성분이에요? 타우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세상은 다 뭐예요? 주종의 관계야. 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종이 있어. 그러면 저기 무슨 토지가 있어요? 무슨 토지가 있어? 주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그게 종된 토지가 있어. 그게 양입지가 되는 거야. 자, 등기도 주된 등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종된 등기가 있겠죠. 그러면 주된 등기가 주등기고 종된 등기가 뭐가 돼요? 부기 등기가 돼. 나중에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면 거기 3번의 A 조건으로서 A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제 써놓으면 돼요. 자, A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요. 이제 뭐예요? 양입지. 이렇게 써놓으라고. 양입지. 양입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종된 토지다라고 딱 써놔요. 종된 토지. 양입지는 무슨 토지다? 종된 토지다. 자, 하나 더 한다면 선생님, 종된 토지. 그럼 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쏙 들어간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주제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죠. 선생님, 저는 쓰기 싫어요.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맨 밑에 우측에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거기에다 줄 쳐놔요. 주제목 추정의 원칙. 줄 쳐놨어요? 근데 표현이라고 거기에다 표현자에다 행간편 딱 쳐놔요. 표현. 그렇죠? 그 표현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보죠. 자, 설명을 한번 듣고 한번 무슨 소린가 봐봐요. 자, 이제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 읽어봐요.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OX. X. 오케이, X가 정상입니다. X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행위 니걸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지.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꼭 담고 있어요? 어사표시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법률행위 니걸 어사표시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무슨 행위?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행위는 자, 어사표시 플러스 또 다른 알파가 하나가 있어.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랑 같은 거지 법률 행위가 어사표시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지문이 그럴싸한 문장 같지만 X가 됩니다.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OX, X. 그래요? 양입지 니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양입지는 결론적으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뭐 하는 거다? 표현한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어는 X가 되고요. 요거 읽어봐요. 양입지는 정된 토지이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야.
양입지 니꼴 종된 토지거든. 그럼 주된 토지가 뭐라는 거다? 필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럴싸한 문장 같지만 이게 상당히 또 시험 지문에 등장하면 쉽지 않은 지문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1차 준비하는 사람들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아까 표현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뭐예요? 형광펜을 딱 꺼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할 뿐이지 그렇다고 양입지 니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양입지는 무슨 토지? 정된 토지. 그거는 맞는 문장이야. 그럼 양입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적자다 양자다. 양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안으로 쑥 들어가요. 양입지 성립에서 양입지 요건 찾았어요? 예, 좌측에 뭐가 있어요? 좌측에 여백이 좀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다 뭘 써놓냐면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놔요. 깔끔하게 써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이제 정리.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자,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이렇게 딱 써놔요. 그 옆에다 깔끔하게. 자, 고속도로의 휴게소라고 하나 딱 써놔요. 고속도로의 휴게소.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양입지 여건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뭐예요? 도로죠. 도로라도 여기 조심해야 돼. 요거 하나 동그라미 써놔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죠? 고속도로.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의 휴게소. 그러면 우리 조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봐요. 고속도로의 읽어봐요. 휴게실은 도로로 한다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휴게실은 어디로 편입돼요? 도로로 편입된다. 그러면 이 휴게실은 뭐가 돼? 양입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만약에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의 휴게실이라면 국도가 하면 이탈이 돼야 안 돼요. 국도에 들어가면 바로 이탈이 막 되죠. 나갈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한번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도의 휴게실 부지는 그때는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돼가 됩니다. 그러면 휴게실 지목도 다 지목이 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읽어봐요. 무슨 도로에 한해서? 고속도로에 뭐다? 휴게소에 한해서. 이때 휴게소는 뭘로 편입된다? 도로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 휴게소의 성질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 쓸 필요 없어요. 그 옆에다 성립요건 1, 그 첫 번째 있죠. 편의. 찾았어요? 예, 거기 뭐 편익이라고 되기도 되는데 조문에 엄격하게 한다면 뭐 이걸 어라고 번져요. 편이라는 떡에다 딱 주는 편의. 자, 요건 하나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죠. 그래서 그 밑에 접속이라는 거 딱 해놔요. 접속. 그 다음에 둘러싸인 경우.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은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제 가봐요.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뭘로 한다? 도로. 이때 휴게실은 뭐가 된다? 양입지가 돼. 그러면 읽어봐요. 휴게실은 무슨 시설이다?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거는 숙지하라고. 숙지. 뭘 생각하면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한해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따져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자, 배가 크죠? 아주 좋아요. 어떤 때는 그래도 7년마다 한 분씩 나타나더라고. 배가 크냐, 배꼽이 크냐? 그랬더니 배꼽이 크다고. 그렇죠? 자, 배보다 배꼽이 크지. 배가 크죠? 그럼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거야. 제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나이가 양입지가 양자에 해당되면 제가 49세예요. 그러면 74세를 양자로 들을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잡아봐야 되고.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인과 종이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종된 토지가 주인이라면 그때는 뭐다?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밑에 가서 박스 밑에 가면 제한 요건이 있어요. 그 제한 요건을 별표 3개 해놓으라고. 자, 그럼 제한 요건이 올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봐봐요. 제한 요건을 뭐라고 하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무조건 안기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정된 형태의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 그러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번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상대적으로. 정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주된 형태의 토지 면적의 몇 퍼센트 초과? 10% 초과. 그래서 10% 초과 줄쳐놓고요. 3번에 정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 줄쳐놓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볼래요? 자, 몇 번에 몇 개가 있어요? 제한 요건이? 3개.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갖출 필요는 없어.
하나를 갖추더라도 이거는 뭐다? 양입에 제한되는. 그러면 영어로 보면 뭐예요? and의 or예요. or. 그러면 뭐다? 한글로 얹히면 또는이 되겠죠.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자, 근데 바보 같아요. 여기 봐봐요. 우리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민법 107조. 반대 해석을 좀 한번 해봐.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비유. RR 무선이라고 그래. 자, 107조를 비유 RR 무선이라고 그래. 읽어봐요. 이진이 어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그러면 악이죠. 알았거나 나는 또라는 거야. 또는 너는 여기 알 수 있을 경우 뭐가 있어야 돼? 가실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읽어봐요. 악이 또는 가실이 있다면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는 뭐예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악이 또는 무가실. 악이 또는 가실일 때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걸 해석해봐요. 또 악의 반대말은 선의. 요거는 자, 선의, 가실이 있을 때도 이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악의를 반대 해석해봐요. 선의, 또는을 반대 해석해봐요. 및, 가실의 반대말은 무가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선의 및 무가실이라면 제3자는 선의, 악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또는 해석을 잘해야죠. 그럼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아까 양입제의 제한 요건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면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강구해야 돼.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답이 3,000이에요. 답이 3,000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지목에는 답이 있어. 면적이 얼마예요? 3,000.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나 봐요. 유지가 이제 우리가 30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면적이. 자, 봐봐요. 자, 이게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여기 정된 토지. 둘러싸이죠. 그러면 이제 정된 토지가 지목이 대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유지죠. 통과됐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여기 정된 토지. 그럼 10%를 초과했나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너는 답으로 편입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 이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의미를.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이용을 못해 먹어. 애원화도. 여기에 4,000이라고 생각해. 면적이 얼마다? 4,000. 유지가 뭐다? 33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된 토지 지목이 된가요? 통과. 그러면 자, 10%를 초과했나요? 아니죠. 10%를 초과하면 40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30을 초과했나요? 예, 하나에 걸렸네. 그러면 331제곱미터를 초과했다.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 너는 우리 양자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양입지의 제한 요건이다. 자, 4년 전에 출제돼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표 3개가 들어갔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애워야 돼. 첫 번째, 제한 요건 애워봅시다.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그 다음에 10% 초과야, 초과. 자, 그러면 초과라는 단어도 하나의 핵심 단어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미만, 이하, 이상, 초과. 졸렬하지만 봐야 돼요. 자,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이하면 10 포함이죠. 10 미만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이상이면 10 초과하면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이때 봐봐요. 자, 330이죠. 330을 초과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들어와 임마.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초과라는 단어도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자, 첫 시간은 그러면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봤네요. 그럼 필지 그러면 암기라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읽어봐요. 토지 등록단이며 주된 토지며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 요 이면에는 뭐가 있다? 핵지가 있어. 핵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거기까지는 잡아야 돼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연속성. 그 이면은 누가 숨어있다?
합병의 승인 요건이 숨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필지는 뭐다? 적자. 양입지는 양자. 양자는 자 고속도로에 뭘 생각하라? 후역에서 흑에서는 편의시설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 양지 제한 요건은 3개. 외워야 돼요. 정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자로 들어올 수 없다.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 사실은 뭡니까? 요즘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척간법. 척간법을 못 쓰게 돼 있죠. 척간법이 뭐냐면 한 평, 두 평을 척간법이라고 그래. 척간법을 계약서에 쓰게 되면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해둬야 돼. 계약 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척간법 100평, 20평 이렇게 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연필로 써놔야 돼. 검열이 오면 지워버려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평은 얼마야? 3.3. 100평은 330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는 것은 뭘 초과한다는 거예요? 100평을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 그러면 요 20페이지에서 요게 자기가 딱 이제 애울 거 애우고 그래서 기본서를 읽어봐요. 기본서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기본서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강의 노트 20페이지에서 그러면 적어도 뭐가 나올 수 있다? 2문제가 나올 수 있어. 간접적으로. 뭐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 있는 게 뭐예요? 읽어봐요. 양입지 아까 제한 요건이 오래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 필지의 승인 요건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어디로? 합병의 승인 요건. 합병의 승인 요건은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가 21페이지 테마 4 집안 거기까지.